네, 그럼 지금부터 EBSD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D는 SEM의 컬럼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SEM의 컬럼에는 맨 위에 전자총이 있고, 요게 건입니다. 전자가 나오는 총이 있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이런 이렇게 전자석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렌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렌즈에 의해서 여기에서 발생한 전자의 D0를 갖는, 그러니까 광원이 요 밑에 요 렌즈가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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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우리가 얘를 축소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얘를 1000분의 1로 작게 만들어서 시편에 이렇게 쏘여지는 거죠. 이 시편에 쏘여지는데 EBSD 측정 장치는 다음과 같이 이 시편 테이블과 함께 다음과 같이 하나의 디텍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EBSD 디텍터는 뭘로 되어 있냐면 요 앞에 여기 형광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맨 마지막 전자 렌즈의 폴피스 끝인데 여기서 나온 전자가 이렇게 약 한 70도 기울어진 시편 테이블에 놓인 시편에 부딪혀 가지고 여기서 즉 전자 산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자 산란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 전자 산란을 일으키는 거를 이 형광판에서 보면 우리가 형광판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우리가 엑스레이와 같이 짧은 파장의 빛이나 또는 전자빔을 가시광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 회절이 일어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여기에 가시광선으로 그러니까 전자 회절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시광선으로 만들어지는 그 회절상을 만드는 거죠. 그 회절상이 만들어진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와 같이 시편에 전자빔이 이렇게 조사되면 여기에는 지금 다음과 같이 결정면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결정면이 여기에 보면 결정면이 다양한 결정면이 있는데 이 결정면이 예를 들면 HKL면이라고 합시다. 이 HKL면에 사실 이 전자는 여기서 들어오지만 한 군데서 들어오지만 사실은 사방팔방에서 산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쪽으로 산란, 이쪽으로 산란, 이쪽으로 산란. 그러니까 많은 산란을 하다가 이 HKL면에 다음과 같이 우연히 세타 HKL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게 회절각입니다. 회절각으로. 회절각으로 들어오면 이 회절각으로 똑같이 또 회절각으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회절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회절을 또 세타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사실은 입사빔이 한 군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과 같이 이 세타각의 사이각을 갖는 이 콘 형태로 회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다음과 같은 면이 있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 결정면과 다음과 같이 세타각을 갖는 이와 같은 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방향이 다 세타각을 갖는, 즉 이렇게 딱 콘이 이 콘이 이게 만드는 요게 HKL면이 만드는 콘이 만드는 선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고 또 밑면도 또 똑같은 조건을 만들잖아요. 그 밑면은 사실은 HKL면이 아니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 마이너스 그러니까 H바 K바 L바 면이 되는 거죠. 그 뒷면이 그 뒷면에 만든 애들이 회절을 일으켜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된 선을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만들어진 회절 패턴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꾸치 회절선 또는 기꾸치 회절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꾸치 회절 패턴은 HKL면과 하나의 H바 K바 L바 면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형광판에 생겨나는 그 기쿠치 패턴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항상 두 개의 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즉 이런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회절 패턴입니다. 이와 같은 기쿠치 회절상은 우리가 폭을 갖는데 이 폭이 결정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폭이 좁고, 결정면이 작으면 작으면 그다음에 폭이 넓고, 그리고 여기 만나는 곳 요런 곳이 존 엑시스인데, 요런 존 엑시스가 특정한 우리가 UVW에 뭘 가지고 있냐면 방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쿠치 패턴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가 전자 빔이 떨어진 곳에 이게 떨어지는 것을 조사한 것이라고, 그것의 오리엔테이션을 알아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쿠치, 그러니까 우리가 시료에서 다음과 같이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전자총에서 발생된 전자가 쭉 밑으로 내려와서 다음과 같이 내려서 시편의 한 부분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 한 부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의 좌표입니다. 여러분들. 즉 예를 들면 시편이 이렇다면 시편의 한 좌표가 요 한 좌표가 뭐냐면 요게 XY인데 그 각 한 좌표마다 기쿠치 패턴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 기쿠치 패턴이 하나씩. 그러니까 이 점이 예를 들면 이 점이 10,000개라면 이 10,000개에 뭐가 얻어지면 10,000개의 기쿠치 패턴이, 아까 봤던 기쿠치 패턴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점에 대한 그 XY 점에 대한 기쿠치 패턴을 카메라가 읽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가 읽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컴퓨터로 계산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얘를 계산해가지고 그 한 점 한 점에 대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0,000개를 찍었다면 그 10,000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10,000개에 대한 데이터 파일을 갖게 됩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맵, 즉 방위 맵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게 다음에 데이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는 이 상용 EBSD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 파일은 여러분들 XY 좌표가 마이크론 단위로 나옵니다. 이 마이크론 단위가 X가 0, Y가 0. 오케이. X가 5, Y가 0, X가 10, Y가 0. 쭉 해서 이게 어디까지냐면 X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2만 마이크로미터까지의 Y가 0인 곳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샘플이 있으면 즉 X가 일정한 여기가 이쪽이 X고 이쪽이 Y라면 즉 X가 이렇게 변해가면서 Y가 0인 것을 이거 쭉 한 게 여기서부터 X가 0인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X가 어디까지요? 여러분들 2만까지의 데이터가 여기에 뭐로 나왔냐면 각각 5 마이크론 간격으로, 이 간격이 얼마? 인터벌이 이게 5 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4장에서 배웠죠. 이게 뭐죠? 오일러 앵글, 파이 1, 파이 2로 즉 세 개의 오일러 각으로 여러분들 뭘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의 방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위 값으로 파이 1, 파이 값으로, 그러니까 한 XY 위치에 방위가 이렇게 쭉 쓰여졌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10,000곳을 찍었다면 10,000개의 방위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EBS를 찍으면 즉 10,000곳의 XY 위치에 즉 오리엔테이션의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즉 10,000개의 그 기쿠치 패턴을 컴퓨터가 데이터 이큐레이션을 해서 그것을 캘큘레이션해서 이렇게 데이터 파일로 여러분들 주는 겁니다. 여기엔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뭐 이미지 퀄리티라든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뭐 컨피던스 인덱스 이런 부가적인 데이터들도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파일의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 위치에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정보 그렇죠? 그다음에 뭐 IQ 값, 뭐 CI 값 이런 것들을 컴퓨터 이런 것들을 쭉 줘가지고 얘가 어떻게 됐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이 여러분들 시편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시편에서 모든 곳을 그러니까 XY 모든 것을 이렇게 쭉 스캔하면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얻으면 이 데이터를 얻으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으로 맵을 그릴 수 있어.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그릴 수 있어.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맵을 그리려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 칼라 코드 표준 삼각형을 이용합니다. 즉 우리는 한 XY 점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까 이 오리엔테이션으로 뭘 그린다? 우리가 EBSD 맵을 그리는데 그게 뭐냐면 인버스 폴 피겨 맵을 그립니다. 뭐라고요? IPF 맵을 그리는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맵이라고 그래요. 오리엔테이션 맵. 즉 우리는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오리엔테이션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엔테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인버스 폴 피겨의 형태로 나타난다. 인버스 폴 피겨가 여러분들 뭐였죠? 우리가 그러니까 동등한 방위를 다 나타내는 거죠. 동등한 방위. 여기에 지금 빨간색은 얘는 001, 100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010, 그 다음에 00-1, 1400 6개를 대표하는 하나의 빨간색이네요. 그러니까 동등한 방위로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만든다는 거죠. 자,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파란색 111은 다양한 뭐 111, 1바, 11, 11, 1바 이런 거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파란색에. 마찬가지로 초록색이 하얀색은 1, 2, 3에 표현하고 자주색은 112, 노란색은 112 이게 다 동등한 방위로 우리가 이 색이 각각의 색이 동등한 방위를 결정 방향, 결정면을 동등한 방향, 동등한 그다음에 결정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은 얘가 오리엔테이션이 뭐냐면 얘의 오리엔테이션이 ND가 뭐죠? 112이고 그다음에 RD가 뭐죠? 얘가 1바 01바야. 얘의 대표적인 이게 패밀리 방위로 나타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112 그다음에 얘는 뭐 011 뭐 이렇게 이게 하나의 패밀리로 나타나는 방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ND가 이게 뭐냐면 이게 패밀리로 나타나면 예를 들면 112가 되네요. 그렇죠? 패밀리로 나타나면. 얘가 패밀리로 나타나면 예를 들면 011이 되네요. 얘가 패밀리로 나타나면. 그래서 얘가 패밀리로 나타나면 얘가 초록색이 됐고 얘가 패밀리로 나타나면 자주색이 됐네요. 그러니까 얘는 자주색, 얘는 초록색이네요. 그러니까 한 위치가 RD로 봤을 때는 초록색이고 ND로 보면 자주색이 나오면 얘는 112, 110이네요. 자, 실제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는 이 마이크로 스트럭처는 제가 만든 마이크로 스트럭처예요. 자, A 부분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네. 뭐가? ND가. 중요한 게 ND가. RD는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네. 파란색이 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에리아 A의 오리엔테이션은 그러니까 ND가 111이고 RD가 초록색 110이네. 맞죠? 그 다음에 에리아 B를 봅시다. 에리아 B는 빨갛고 빨갛네. 빨간 게 뭐였죠? 001이네. 그러니까 이것도 001, 100에 해당하는 애네요. 그러니까 물론 얘를 100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똑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얘나 다 같은 패밀리를 나타내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구역을 봅시다. C구역은 ND가 뭐예요? 중요한 건 ND, RD가 갈려져 있다는 겁니다. ND가 뭡니까? 자주색 뭐예요? 112. RD가 뭐예요? RD가 111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버스 폴 피겨 맵입니다, 여러분들. 이 폴 피겨 맵은 항상 이거는 ND의 인버스 폴 피겨 맵이고 얘는 RD의 인버스 폴 피겨 맵입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폴 피겨 맵 두 개가 있으면 오리엔테이션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동등한 방위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그림은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제가 에리아 B, 에리아 A, B, C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린 그림이자 이걸로서 완전히 인버스 폴 피겨 맵을 여러분들 완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찍은 인버스 폴 피겨 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얘는 여러분들 이 전기강판 중에서도 무방향성 전기강판이라는 즉 이 뭐냐면 모타의 코어 모타에 들어가는 전기강판입니다. 그 전기강판에 얘는 항상 인버스 폴 피겨 맵은 항상 ND 맵과 RD 맵을 두 개 가져야지만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여기 ND 맵, RD 맵. 그러니까 여기서 빨개, 여기서 초록색이야. 빨갛고 예를 들면 여기가 빨갛고 여기가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요 위치가. 그럼 뭐예요 이게? 빨가니까 001이고 초록색이니까 120.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각각의 그레인 이 마이크로 스트럭처는 그레인 사이즈도 가르쳐주죠. 또 뭘도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각각 그레인들의 오리엔테이션을 가르쳐주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을. 자, 여기를 보면 ND에는 빨간색이 좀 많은 편이고 파란색도 좀 많네요. 그렇죠? 빨간색이 뭐죠? ND가 001, 파란색은 111. 여기는 뭐 초록색도 있고 많은 애가 있네. 얘는 거의 무질서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EBSD를 찍어서 ND 인버스 폴 피겨 ND 맵과 RD 인버스 폴 피겨 맵을 그리면 그것이 곧 그레인의 형태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곧 오리엔테이션도 볼 수 있고 전체적인 마이크로 텍스처를 볼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툴이 된 거죠. 자, 다음에 얘를 한번 봅시다. 지금 얘는 이쪽에 오른쪽이 항상 얘는 ND, RD 맵이 보이고 얘는 ND 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 이쪽이 ND고 이쪽이 RD임의 주.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거에 따라서 틀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ND 맵에서 보면 파란 게 있고, 이거는 에리아 A가 하나의 그레인으로 보이지만 에리아 B에서 보면 여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얘는 ND가 파란색이니까 이건 111이고 하나는 여기는 자주색이니까 얘는 RD가 112가 되겠네요. 위는 얘는 뭐가 돼요? ND가 파란색이니까 111이고 RD가 110이네. 얘는.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레인 바운드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는 확실히 그레인 바운드리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ND 맵, RD 맵을 같이 봐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각각 8개의 그레인이 보이지만 실제로 얘를 조합해 보면 실제로는 9개의 결정립이 존재하는 걸 보여주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정립계를 표현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게 다음에 배우는 미스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무슨 오리엔테이션이라고요? 미스 아메리카가 아니라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얘는 오리엔테이션의 미스입니다. 이건 오리엔테이션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여기에 다음과 같이 하나의 그레인과 여기에 하나의 그레인이 존재한다면 이 그레인과 이 그레인의 오리엔테이션이 차이죠. 이 오리엔테이션과 이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연결해 주는 게 얘를 빙그르 돌려서 R만큼 돌리면 G2가 G1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오리엔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회전 행렬을 하나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G2를 R로 돌리면 G1이 된다. 근데 이 R은 어떻게 표시되냐면 다음에 하나의 회전축과 하나의 회전각으로 표시될 수 있대. 우리 배운 적 있죠,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을 정의할 때 우리가 오일러각, 그다음에 뭐 밀러 지수 이런 걸로 다 했지만 역시 하나의 회전축과 회전각으로 표시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때 이 회전각이 이게 그러니까 요만큼 돌리면 G1이 G2로 변한다. 그랬을 때 요만큼 돌리는 요 회전각이 요게 미스 오리엔테이션 앵글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오메가만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얘가 일치하게 되고 얘가 일치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델타 G입니다. 델타 G죠. 오리엔테이션의 델타 G. 그래서 여러분들 델타 G가 15도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15도 또는 어떤 사람은 10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차이가 10도 이상이 난다. 15도 이상이다. 10도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도 이상이면 또는 15도 이상이면 이건 사람마다 틀린데 우리가 얘를 이 그레인 바운더리를 우리가 하이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그래. 하이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는 그러니까 미스 오리엔테이션 앵글이 15도 또는 10도 이상. 그러니까 미스 오리엔테이션이 45도다. 무슨 하이 앵글이죠. 하이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 이게 비해서 미스 오리엔테이션 앵글이 아주 작을 때 우리가 한 1도에서 한 5도 이하 이걸 우리가 로우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해요. 무슨 앵글? 로우 앵글. 그래서 LAGB 또는 하이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얘와 얘를 알면 얘는 당연히 알 수 있고 따라서 얘를 알면 당연히 오메가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물론 계산은 복잡하지만 컴퓨터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1초에 그러니까 0.001초면 딱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오리엔테이션 알고 이걸 알면 그러니까 여기서 한 그레인 알고 또 하나의 그레인의 G1과 G2를 하면 얘는 무조건 계산이 금세 0.1초 만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미스 오리엔테이션 앵글이 10도 이상 나는 데를 이거 봐요. 미스 오리엔테이션 앵글을 10도 이상 나는 곳을 표시해라. 다시 뭐라고요? 미스 오리엔테이션 앵글을 10도 이상 되는 것을 표시해라. 그래서 표시한 것이 이게 뭐냐면 그레인 바운더리다. 그래서 우리가 GB 맵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건 그레인 바운더리 이렇게 표시했죠. 여러분들 보이죠? 그레인 바운더리. 그래서 그레인 1, 그레인 2, 그레인 3, 그레인 4 이게 다 오리엔테이션 틀린 거예요. 그레인 5, 그레인 6, 7, 8, 9 9개 결정립이 존재하네. 즉 우리가 EBSD 오리엔테이션 맵 또는 RD맵이나 ND맵에서는 8개밖에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이와 같이 미스 오리엔테이션 앵글로 그러니까 방위차로 이렇게 맵을 그린다. 이걸 우리가 그레인 바운더리 맵이라고 부른다.
알았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델타 G를 상형 소프트웨어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음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얘가 뭐냐면 델타 G를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미스오리엔테이션을 10도 이상 되는 애를 까맣게 그려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까만 선, 빨간 선, 파란 선이 있는데 파란 선은 미스오리엔테이션이 3도에서 5도 사이는 파란 걸로 그리고 5도에서 10도는 빨간 거 그리고 10도 이상은 그러니까 하이앵글 그레인 바운드리죠. 얘는 우리가 까만 걸로 그려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레인 바운더리 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EBS를 사면 거기서 사용 프로그램을 주는데 사용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레인 바운더리 맵 메뉴가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그레인 사이즈를 또는 서브 그레인 사이즈 또는 로우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 하이 앵글 그레인 바운더리를 다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EBSD 맵을 어떻게 그레인 바운더리 맵을 그리는 걸 배웠네요.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맵입니다. 자,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맵을 배우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될 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 얘는 이 컴포넌트라는 것은 하나의 중심 방위가 있고 이 부분에 있는 방위를 우리가 산란각을 정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중심각이 G1이 있다면 G1이라는 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죠. 여기 요 근처를 예를 들면 요 근처가 예를 들면 파이 산란각이라 그러면 이 산란각이라면 이 산란각에 의해서 요 근처에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5도 그러니까 5도라는 애가 예를 들면 하나의 중심방이라면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중심방이라면 이게 그러니까 오일러 앵글로 파이 1, 파이 2가 5도라면 예를 들면 산란각을 5도로 한다면 여기다가 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를 한 것이 이 방위군에 속하는 거죠. 내가 이거 참 미련하게도 5도 했는데 사실 다시 한번 하면 15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15도를 우리가 하나의 그 중심 방위를 보면 여기서 예를 들면 파이 1은 예를 들면 10도에서부터 파이 1이 10도에서부터 20도까지가 이 방위군에 속하는 거고 파이 값이 역시 마찬가지 10도에서 20도까지 그 다음에 파이 2가 10도에서 20도까지가 뭐에 해당한다? 이 방위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을 모아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란각이 10도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도를 했네요. 자, 또 하나의 방위군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ND나 RD가 똑같은 애들을 방위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보면 이 방위는 001100, 얘는 001111, 얘는 001112, 얘는 001120인데 얘는 뭐가 다 똑같죠? ND가 똑같네. ND가 뭐가죠? 얘가 똑같네. 그래서 얘는 ND parallel to 001 방위군. 그러니까 방위군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묶어놓은 거네요. 그렇게 묶어놓은 거. 자, 예를 들면 다음에 그림을 봅시다. 되게 쉬워요. 이건 보면. 자, 얘는 지금 ND가 001인 애들을만 그러니까 그리고 산란각 20도에 해당하고 그래서 ND가 001 애들을 붉은 결정림으로 표시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 ND가 001에 해당한 EBSD 오리엔테이션 맵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 애들이 어디 있어? 빨간 애들이 뭐라 그랬죠? 001들이죠. 이런 애들이 ND가 빨간 애들만 찾아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지금 사실 그레인 바운더리 맵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옆에 그려져 있는 이런 것들은 그레인 바운더리 맵입니다. 이런 것들은.
요런 빨갛게 표시된 이런 빨간 애들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001ND를 갖는 방위군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 EBSD 오리엔테이션 맵은 그 방위군에 속하는 애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놈이 어디 있는지 보려면 이 방법을 쓰면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EBSD 페이스 맵입니다. 자, 이 샘플은 FE와 카파가 섞여 있는 애예요. FE는 얘는 BCC고 상온에서 얘는 FCC예요. 그리고 레티스 파라мет에서도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FE와 카파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기구치 패턴을 만들거든요. 회절상을. 그래서 그 회절상을 분석해서 얘는 BCC 즉 FE의 회절상이야. 얘는 카파의 회절상이야. 그래서 각각의 위치를 아까 각각의 위치가 우리가 X, Y로 나타난다 그랬죠. 이게 그 위치가 얘가 FCC면 빨갛게 FCC면 초록색으로 표시해. 이게 BCC면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이렇게 표현했네. 그러니까 빨간 것으로 여기서 빨갛게 보이는 것은 FE네요. 까맣게 보이는 거는 카파 FCC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페이스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는 FE 페이스, 하나는 BCC 페이스, 하나는 FCC 페이스니까 이같이 페이스로 이미지를 만드는 이거는 그러니까 기꾸치 패턴을 우리가 기꾸치 패턴을 얻기 때문에 기꾸치 패턴을 가지고서 얘가 FCC 거야, 얘가 BCC 거야 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즉 빨간 부분과 파란 초록색 부분이 나네. 여기서 보면 빨간 부분이 83%, 까만 부분이 17%. 오케이. 얘는 FCC가 17%고 BCC가 83%. 그러니까 EBSD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페이스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페이스 맵이라고 부르네요. 페이스 맵.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개의 예를 더 맵을 더 한번 배우겠어.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IQ 맵입니다. 무슨 맵이라고요? IQ가 좋냐 나쁘냐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이미지 퀄리티 맵입니다. 무슨 패턴이요? 이미지.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의 맵이 아니라 얘는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으냐 나쁘냐. 이 이미지 퀄리티라는 것은 뭐냐면 기꾸치 패턴의 선명도네요. 그러니까 얘가 기꾸치 패턴이 그러니까 결함이 적을 때는 이게 선명도가 IQ가 높은 애요. 결함이 많을 때는 아주 IQ 값이 낮네요. 이 IQ 값은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패턴 퀄리티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IQ라고 어떤 EBS를 만든 회사에서는 얘를 IQ라고 부르고 어떤 데서는 PQ라고 합니다. 근데 PQ나 IQ는 똑같은 거예요. 뭐냐? 기꾸치 패턴이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재료의 결정 결함이 적을 때는 깨끗한 패턴이 얻어져요. 그러면 이게 패턴 퀄리티가 높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IQ 맵에서 밝은 부분이 IQ 값이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하얀 부분은 여기서 보면 하얀 부분은 디스로케이션 밀도가 낮은 부분이네요. 요런 부분. 그 다음에 깜깜한 부분은 요거는 패턴 퀄리티가 나쁜 곳.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아마 결정 결함이 많은 곳, 디스로케이션 밀도가 아마 높은 변형 조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고 어두운 것으로 그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IQ 값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알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즘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뭐죠? 그러니까 그레인 오리엔테이션 스프레이드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또 여러분들 패턴 어디가 재결정이 됐는지 어디가 변형된 곳인지를 찾아내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에서는 먼저 미세 조직에 존재하는 결정립을 우리가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결정립이 결정되면 그 결정립에서의 평균 방위를 구합니다. 평균 방위를 구하고 평균 방위로부터 그러니까 한 결정립이 이렇게 여러 결정립이 있으면 모든 결정립은 다 자기의 평균 결정립 G 에버리지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벗어난 각도가 GOS 값입니다. 그레인 오리엔테이션 스프레드. 그러니까 이 안에서 평균 방위가 한 그레인에서 평균 방위가 예를 들면 40도, 40도라면 예를 들면 한 위치가 40도, 40도가 아니라 40도, 42도, 40도 되면 이건 2도만큼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벗어난 곳은 아마 변형된 결정립일 것이다. 그러니까 GOS 값이 높다면 걔는 이게 변형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 아까 이게 우리가 아이큐 맵으로 봤던 그림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GOS 맵으로 보면 훨씬 명확하게 어느 곳이 디펙트가 적고 이게 디펙트가 적죠. 여긴 디펙트가 많죠. 그러니까 훨씬 정확하게 여러분들 IQ 맵에 비해서 GOS 맵을 이용하면 훨씬 정확하게 변형된 곳과 회복 또는 재결정된 곳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결정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 기법을 많이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프로퍼티 맵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 x, y의 위치는 EBS를 찍었을 때 이게 뭘 가르쳐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가르쳐 주네요. 이 오리엔테이션에 의존하는 프로퍼티 성질에 뭐가 있느냐? 결정 이방성이네. 결정 이방성은 뭐예요, 여러분들? R값이라든가 자석 밀도 또는 철성값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게 있잖아요. 이것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를 알면 R값을 계산할 수 있고 G를 알면 B값을 계산할 수 있고 G를 알면 W값을 계산해서 그 R값, B값, W값으로 맵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뭐냐면 EBSD R맵이네요. 그러니까 R값이 2 이상이면 하얀색으로 나타났고 1 이하면 까만색, 1과 2 사이에는 회색.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스트럭처는 뭘 보여주냐면 어느 곳에서 R값이 낮고 어느 곳에서 R값이 높은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죠. 이렇게 우리가 철선값을 표시할 수도 있고 B값도 표시할 수 있고 R값을 표시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EBSD 한 좌표에서 방위를 얻으면 이 방위로서 이런 것을 계산을 할 줄 알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맵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무슨 맵? 성질을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표현할 수가 있네요. 얘를 우리가 EBSD 프로퍼티 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장을 다 외웠는데 다시 한번 9장에서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죠. 자, 여러분들 이 9장은 우리가 SEM을 이용해서 결정을 분석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SEM에서 우리가 아는 전자빔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전자빔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전 실험을 하는데 전자빔의 가속 전압에 따라서 란다 값이 결정되는 걸 배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가속 전압이 200kV일 때는 한 0.0025 옹스트롱 정도의 아주 짧은 파장을 갖는, 그다음에 가속 전압이 30kV일 때는 0.07 옹스트롱 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엑스레이보다는 엄청 짧은 파장을 갖는 빛이 아닙니다. 전자를 가지고, 전자빔을 가지고, 전자빔이 이게 파동을 갖는 웨이브니까 저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있어야지만 이걸 뭘 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회전을 일으키니까 이런 걸 사용한다. 그다음 전자총에 대해서 배웠고, 전자총은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자를 만들어내냐, 얼마나 작은 면적에. 그러니까 이건 밀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드 에미션 건을 쓰면 아주 밝고 아주 작은 빔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에 SEM은 전부 다 FESM을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자, 그래서 셈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죠. 맨 위에 뭐가 있죠? 전자총이 있고 그 밑에 컬럼에 전자 렌즈가 있네. 그 렌즈들은 전부 다 볼록 렌즈라고 그랬고, 그 볼록 렌즈들이 이 전자의 빔을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C편에는 진짜 작은 애가 쏘여지고, 우리가 SEM이라는 것은 뭐냐면 C편이 이렇게 있으면 C편에 작은 곳을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스캔하는 거죠. 이렇게 스캔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요 정보를 여기서 스캔하면서 나오는 정보에는 여러분들 세컨더리 일렉트론이 있었고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뭘 만들어요? 이걸로 모니터에다가 이게다 이미지를 만드네요. 이렇게다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게 SE 이미지일 수도 있고 B 이미지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B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고 세컨더리 일렉트론 이미지. 근데 차이는 이거 C편에서는 요 면적이 여기서부터 길이가 예를 들면 0.2cm면 이미지 모니터에서 이거가 예를 들면 20cm면 요 B가 그 배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정보로 이미지를 만들자.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얻어졌네요. 자, EBSD 원리에 대해서 배웠죠. C편을 기울였다. 그렇죠? 기울인데 전자가 떨어져서 기쿠치 패턴이 만들어지고 기쿠치 패턴을 우리가 EBSD 디텍터에 잡는데 디텍터 앞이 형광판이라고 했어요. 이 형광판에 한 점은 이게 X, Y 점인데 요 한 점마다 방위를 계산을 하네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 곳을 스캔했다면 만 곳에 대한 무슨 값이 나오냐면 G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만 곳에 대한 우리가 G값이 나오는 거죠. 이 G값이 1번서부터 쭉 해서 G가 만 번까지 있어요. 이게. 이 만 곳을 이거를 모니터에다가 나타내는 방법이 인버스 폴 피겨 맵. 인버스 폴 피겨 맵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ND 맵과 RD 맵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레인도 관찰하고 그레인의 오리엔테이션의 동등한 방향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탠다드 트라이앵글에 나오는 색으로서 그레인을 보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EBSD 맵입니다. 그 다음에 미스 오리엔테이션 앵글 배웠죠? 그것으로 맵을 그리자. 그레인 바운더리 맵.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컴포넌트들로 맵을 그리자. 이게 뭐예요? 오리엔테이션 맵. 알파 페이스, 베타 페이스로 맵을 그리자. 또는 BCC, FCC로 맵을 그리자. 페이스 맵. 이런 것들을 배우고 부가적으로 IQ 맵이나 프로퍼티 맵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장을 다 배우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항상 이 장을 배우면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이 책을 읽어보시고 동영상을 보시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확실히 이 구장에 대한 공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연습 문제 풀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장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